모르겠습니다. 저 어떻게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또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안 할 수 없는 일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본격적인 작전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다면서 확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팬데믹 초기인 지난 2020년 1달러대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사상 유례없는 오름세가 이어진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휘발유가 비싼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갤런당 5.573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월가의 투자 전략 컨설팅 회사인 야데니 리서치는 고유가로 인해서 한 가구당 휘발유 값으로 연간 2,000달러를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휘발유 값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까지 고려하면 가정당 연간 1,000달러가 더 필요해 결국 기름값 폭등으로 인해 연간 3,000달러, 우리 돈 370만 원을 더 지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부분 수입 곡물에 의존하는 배합 사료값이 연이을 치솟으면서 이제는 곡간문을 걸어 잠그며 세계 식량 위기까지 한 단계 더 악화시킬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서방 세계의 무기 도입을 차단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를 연일 집중 공습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길까지 막히면서 글로벌 식량 위기가 가중되는 연쇄 효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으면서 특히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가 더. 실제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2달 연속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확률이 93%에서 96%로 높아졌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급등의 후폭풍이 계속되면서 아시아, 유럽에 이어서 미국 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급격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소비자들의 물가 상승률 기대치는 또다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면서 가상화폐 가격 역시 동반 추락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 규모는 지난 2021년 1월 이후 처음으로 1조 달러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취임 후 불어닥친 각종 경제 지표가 뒷걸음치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각종 경제 지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외 변수로 인해 생겨난 일이라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항변이 이어지고 있으나 곡물가나 유가 폭등, 인플레이션 등은 이미 여러 차례 경험했던 일들이어서 해외 변수라 어쩔 수 없다며 손 놓고 있는 것이 무능의 사례라 꼬집는 이들이 많다. 이전 정부가 부동산, 농업 문제, 소상공인 문제 등에서 실정으로 정권을 잃었지만 유례없는 여러 위기 상황을 극복해냈다는 점에 있어 윤석열 정부와 비교되는 부분이다. 시계를 4년 전으로 돌려보자. 당시 법원은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 기업들이 우리 국민을 강제 노동시킨 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해당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며 경제 보복에 들어갔고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일본으로부터 전량 수입하고 있는 몇몇 반도체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다. 문재인 정부는 즉각 유감을 표하고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소재, 부품을 국산화하거나 다른 공급처를 찾아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을 발표하고 실제 1년도 되지 않아 일본의 수입 제한 품목 대부분을 자체 생산하거나 다른 국가로부터 조달함으로써 극복해낸 바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친일 인사들은 일본에 항복해야 한다고 했지만 결국 수출 규제 품목을 생산하던 기업이 수출 규제를 피해 국내에 공장을 건설하는 등 사실상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또 어떤가? 박근혜 정부 시절 메르스 사태를 경험한 바 있지만 메르스보다 전파력이 월등히 높고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도 많은 감염병을 문재인 정부는 의료행정과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막아냈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회복력에 있어서는 가장 빠른 국가로 손꼽히게 되었다. 전 세계가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을 동일하게 겪었지만 가장 느슨하게 봉쇄하면서 경제활동의 중단 없이 이룬 성과라 하겠다. 외교 경제적으로도 문재인 정부는 곤란한 일을 겪었다. 우리나라 안보 동맹국인 미국,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 무역 정쟁을 치열하게 벌였다. 양국과 모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국익에 매우 도움이 되었기에 우리나라는 끝까지 어느 나라의 편도 일방으로 들지 않으면서 실익을 챙겼다. 그뿐인가 2021년 12월을 전후로 발생한 요소수 사태는 어떤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전구 물질을 포집하기 위해 디젤 자동차의 요소수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중국이 자국 내 질소질 비료 부족 등을 이유로 수출을 금지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언론은 문재인 정부를 엄청나게 비난하였지만 비상공급망을 새로 구축하고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1개월도 되지 않아 요소수 풍기 현상을 완전히 가라앉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5년이라는 임기 동안 일본과의 경제전쟁, 코로나19라는 감염병과의 전쟁, 미중과 신냉전, 임기 말 요소수 부족 상황 등 이전 정부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척척 해결해낸 실력을 보여줬다. 곡물과 원유의 폭등 상황은 처음 겪는 일이 아니다. 여러 번 반복해 발생했다. 국제 곡물 가격은 가까운 시기 2008년, 2012년에도 있었던 일이며 국제 유가의 폭등도 마찬가지다. 40여 년 전에 오일 쇼크가 있었고 근래인 2008년에도 국제 유가가 급등하며 경제에 부담을 준 적이 있다. 전쟁은 예측하지 못한 일이라고 1980년대에는 이란 이라크 전쟁이, 1990년대는 걸프 전쟁이 발발하며 국제 유가가 요동친 바 있고 2002년에는 미국 본토가 직접 공격받으며 테러와의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그때마다 국제 정세는 불안했고 경제는 침체하였다. 농산물 가격 폭등이나 부족도 마찬가지다. 너무나 자주 경험했던 일이라 열거할 필요도 없다. 그때마다 부족 사태에 대응한 프로그램을 가동한 바 있다. 이전 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만 잘 찾아봐도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일들이다. 코로나19, 경제전쟁, 요소수 사태와 같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 아님에도 윤 정부는 우왕좌왕하고 있다.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 우리나라는 1980년대 전두환 대통령 이후 대통령을 2번 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헌법에 대통령은 단임제로 묶어놨다. 독재의 야욕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즉 모든 대통령은 모두 대통령을 처음 해본 사람들이다. 대통령을 처음 해봐 미숙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부족한 사람이고 무능력한 사람임을 자임하고 있다.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누구의 책임일까? 1차적으로 자신의 무지와 무능에도 대통령에 출마하겠다고 결심한 윤석열의 잘못이고 무능한 사람, 무책임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유권자들의 잘못이다.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를 믿고 우리는 앞으로 4년 10개월을 더 보내야만 한다. 지난 대선에서 손가락을 자르겠다 말했던 정치인이 있다. 그뿐이겠는가? 손가락 자를 사람은 너무도 많다.